안녕하세요. 한국의 유일한 한국어 영어 해설자 초브라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한 약 10년 e스포츠에서 발을 담그면서 해설, 중계, 또 통역, 인터뷰, 제작, 연출, 사업팀까지 좀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얻어온 경험을 좀 많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e스포츠 101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말빨에 자신 있는 사람 모여라 발로란트 해설과 아나운서 공개 모집 뉴스가 뜨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이 공개 모집 공지를 보면서 이게 새로 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분들이 지금 접수를 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냥 배워온 경험들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뭘 얘기를 나눌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제 방송에서 그냥 좀 가볍게 소통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를 저도 다시 나누면서 나한테도 내 커리어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e스포츠 공식 방송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좀 나누고 싶은 스토리를 하나 나누고자 해요. 이제 e스포츠 공식 방송을 처음 시작을 하면 이거는 한국에서만 한정적인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공개적인 자리고, 무엇보다도 e스포츠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로 지금은 메인 플랫폼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커뮤니티의 그 피드백 그리고 소통이 크게 와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흔히 소위 말해서 이제 욕도 같이 많이 먹는 거죠. 이제 칭찬도 있겠지만 이게 처음 방송을 시작을 하면 특히나 해설도 그렇고 저는 인터뷰도 특히나 만약에 이제 아무리 아나운서 분이 다른 분야에서 경험이 있으시다 해도 e스포츠를 만약 해보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큰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자신 있는 주제가 아니고, 아니면 아무튼 처음 해보는 방송과 처음 해보는 이제 그런 시청자 타겟팅이고, 또 처음 같이 일해보는 제작진과 모든 환경이 새로운 부분이 있어서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경 쓸 게 엄청 많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한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아무튼 이제 눈앞에 집에서 내가 모니터 하나나 두 개, 옆에 다른 거 틀어놓고 이제 보는 것과 이렇게 나한테 카메라도 비춰져 있고 조명도 비추고 있고 앞에 채팅창도 대문짝하게 있고 앞에 자료들 다 있고 거기다가 이제 내 개인 화면까지 나오는 거를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일단은 첫 번째로 특히나 해설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큰 부담으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간접적으로 봤다고 해서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편하지 않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누구여도 정말 방송 경험이 꽤 있지 않는 이상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긴장은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항상 긴장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환경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 정도의 이제 신경 쓸 부분이 그냥 현실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더라도 라이브인데 그럼 내가 계획했던 10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제가 흔히 보는 약간 벽을 느끼는 부분, 방송을 한 후에 피드백이 안 좋았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벽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게 당연하죠. 사람인데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피드백은 심지어 보통 좀 더 냉정하죠. 나쁘게 말하자면 좀 더 잔인하죠. 지난번에 제가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방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저는 이거는 e스포츠한테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를 오늘 처음 나눌 때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 하나를 믿고 붙잡고 간다면 내가 만약 진짜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노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놓치면 능력이 있어도 멘탈이 먼저 무너져서 좀 벽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나누자면 제가 2013년에 이제 처음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일을 하러.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롤 중계를 미국에서 좀 하다가 한국으로 온게임넷에서 그 당시는 온게임넷이었죠. OGN 제의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그냥 중계진으로만 들어온 것은 아니고 중계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뭐 정말 다양한 그냥 이거저거 다 메꾸는 자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매일 출근하면서 뭐 통역도 하고 인터뷰 통역도 하고 인터뷰 진행도 해야 될 때 하고 뭐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그 당시에 몬테와 도아라고 있었는데 롤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한국에서도 아실 거예요. 근데 뭐 그 두 친구의 이제 자리가 비거나 하면 제가 중계를 메꾸거나 또 다른 저희가 뭐 마스터즈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메인 캐스터로 들어갔었고 이러면서 이제 뭐 SNS 관리도 해드리고 뭐 글로벌 쪽으로 아무튼 많이 이제 돕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제가 영어 중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역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5월달에 상해에서 그 올스타전이 열렸었어요. 그 당시 이제 벌써 MSI로 바뀌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MSI가 열려서 이제 상해로 갔죠. 근데 이제 PD님이 저한테 어차피 영어로도 중계를 하지 않느냐, 해설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예 어차피 한국 중계진도 다 같이 들어가니까 너도 그냥 같이 해설을 하고 그러고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거는 또 그 자리에서 그냥 통역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그림을 짜주셨어요. 저는 이제 막 감사한 마음도 있고 좀 긴장도 되고 들뜨고 이제 왜냐면 이제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아무리 제가 통역을 한다고 해도 이게 막 순발력 있게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제 라이브로 제가 알아서 이거를 한국말로 또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듣고 그냥 이해를 하고 다시 설명을 하는 것과. 그래서 아무튼 뭐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자신 있게 했어요. 자신 있게 이제 하고 막 또 같이 중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챙겨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해서 틈틈이 할 얘기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첫날 끝나고 숙소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혼자 시작을 했었거든요. 뭐 대부분 분들이 그렇지만 그렇다 보니 제가 어디선가 신뢰를 갖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제가 혼자 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그게 제가 이제 제 커리어를 쌓아온 방식이었으니 한국에서도 이제 끝나고 제가 알고 있었던 다양한 한국 커뮤니티를 뭐 다 들어갔죠. 근거 있는 자리서부터 조금 근거 없는 자리까지도. 그래서 다 들어갔는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욕들이 엄청 적혀 있는 거예요. 제 해설에 대해서. 이게 뭐 처음 뭐 이제 뭐 저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거는 뭐 타격도 없어요. 왜냐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뭐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 전에 뭐 다른 해설진들 다 있는데 왜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냐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발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들어도 제가 모니터링 그 당시에 해도 그렇고 지금도 돌아가서 들어보면 정말 더블리프트 선수 이제 팬들이 뭐 이거 스킬 컴퓨테이션이 이제 5대5와는 다르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먼저 죽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불편하다는 말서부터 이제 정말 막 욕, 인신공격 이런 것까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애들은 애초에 혀를 뽑아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제가 멘탈이 나간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욕을 해도 쉽게 말하자면 되게 무식하게 욕을 하거든요. 진짜 그냥 욕설, 그냥 욕 단어를 붙이고 끝. 그러면 사실 읽고 무시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진짜 그러니까 뭐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욕이구나. 뭐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뭐 근거가 있지도 않고 뭐 잠깐 기분 나쁘고 그냥 무시하고 그런 댓글은 그냥 넘어가. 그러고 다음 글 읽으면 되는데 그렇죠. 한국 분들은 좀 무서워요. 무섭게 진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읽고선 이제 멘탈이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발음이란 거는 만약에 뭐 제 분석이 뭐가 틀렸다 이러면 최대한 고민이라도 해볼 텐데 막 발음이 이래서 그런 욕이 나오면 나는 그럼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왜냐면 이게 뭐 하룻밤에 제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MSI가 3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근데 이제 이틀 둘째 날 이제 방송을 들어갔는데 중계는 진짜 찍소리도 안 했어요. 한마디쯤 했으려나? 근데 롤 행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면 뭐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을 제가 이제 찍소리를 안 한 거죠. 뭐 중간에 그러니까 통역해야 되는 영상이나 인터뷰만
말을 하고 해설은 일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면 하면 진짜 막 추임새. 근데 제가 막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는 이게 사람이 그 전날 그 타격이 너무 크고 멘탈이 나갔다 보니까 일단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경기가 뭔지 막 생각이 그냥 막 백지도 아니고 그냥 없는 거죠. 그냥 빈 거지. 머리가 멘탈이 그냥 진짜 깨진 거지. 그래서 그날 방송이 끝나고 당연히 저는 기분이 나쁘죠. 왜냐면 나도 알지. 방송을 내가 안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방송하라고 세워놨는데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끝나고 PD님이 바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담당 PD님이. 그래서 뒤에 나가서 이제 부르시더니 저희 다 철수하고 계신데 저보고 다짜고짜 바로 초보라 너 어제 커뮤니티 들어가서 댓글 읽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PD님들 당연히 보신 거죠. 뭐 당연히 보시겠죠.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PD님이 저보고 그런 거를 왜 읽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결국에 방송에 세운 거는 나고 내가 결국에 만약 안 좋다고 생각하면 너를 자를 것도 내 판단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아무튼 믿고 너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를 걷다 세웠는데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너가 방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너를 믿고 세웠는데 너가 진짜 만약에 정말 안 좋다. 그러면 내가 그냥 자르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있는 대로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었으면 막 너가 정말 못하면 내가 자를게 이게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그치 PD님이 사무실에서 저랑 맨날 대화를 하고 하시는 분인데 내 발음이 이상한 걸 모르실 리가 없고 그걸 감안하고도 내가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나를 세웠는데 내가 발음에 대한 욕을 먹었다고 말을 안 하면 PD님이 그리신 그림은 아예 뭐 도전조차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PD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림을 나는 세우고 있었는데 그 욕을 먹고 너가 먼저 발을 빼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래서 이제 3일째는 다시 이제 중계를 그냥 했어요. 또 욕을 먹었어요. 당연히. 발음은 안 고쳐지니까 하룻밤에. 욕을 먹었지만 잘하고 PD님도 잘했다. 이제 칭찬을 해주시고 근데 물론 이제 발음에 대한 거는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 발음이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뭐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욕은 안 좋은 거지만 발음이 안 좋다 거슬린다 이거는 뭐 사실이었어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봐도. 그래서 이제 발음을 그 다음부터 엄청 고쳤죠. 정말 뭐 온갖 알려진 모든 연습 방법 뭐 집에서 연필 물고 발음 연습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뉴스 켜놓고 뉴스 계속 듣고 있고 막 따라 읽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발음 연습을 했죠. 왜냐면 그 부분은 하룻밤에 고쳐지는 않지만 노력을 한다면 바꿀 수는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래서 이 스토리의 그쵸 그 띵언이 뭐냐 명언이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욕을 먹었다고 수그러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사람이 감정적이고 멘탈이란 게 있고 그런데 이게 뭐 그래서 흔히들 읽지 말라고 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읽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해요. 읽지 않는 걸 추천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특히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이 공개 모집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발로란트는 채팅창을 띄워놓고 하잖아요. 안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내 욕은 제일 잘 보여. 다른 채팅은 잘 눈에 안 들어와. 근데 내 욕은 막 정말 맨날 하이라이트 누가 장전해서 올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그것만 눈만 올리면 내용만 보여. 근데 이게 라이브로 할 때는 뭐 하룻밤 자고 이거를 극복을 하고 들어오고 이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내가 뭐 집에 와서 좀 방송이 끝나고 내가 왜 욕을 먹었을까 뭐 고민을 보고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욕을 먹어서 나는 이 자리에 마땅치 않은가 하는 생각은 진짜 차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PD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뽑았고 세운 사람은 따로 있어요. 결국에 마지막 결정은 담당 PD가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뭐 게임사회 뭐 얘기도 있겠고 하겠지만 결국에 방송의 그 책임은 담당 PD님이 쥐고 있어요. 총 PD님이 쥐고 있어요. 그분이 세워서 기회를 줬어. 그러면 일단 그 기회가 있는 동안은 그냥 최선을 하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안 잘리느냐? 아니요, 잘릴 수 있어요. 잘릴 수는 있는데 욕을 먹었다고 내가 먼저 수그러들면 무조건 그건 나중에 잘려요. 왜냐하면 클 수가 없으니까 성장을 안 할 것이고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말을 점점 더 그러니까 도전을 안 할 것이고 원래 그분들이 봤던 나의 포텐셜과 나의 색깔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점점 내 자신이 아니게 되니까 나는 말을 좀 덜 해야 되나? 내가 그냥 분석을 좀 덜 하고 그냥 막 유머만 해. 근데 유머도 막 노잼이래. 그러면 나는 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막 딱딱하게 막 팩트만 얘기를 해요. 네, 뭐 DRX는 지금 전승 중이죠. 정말 재미없는 해설. 그러면 이제 더 욕을 먹어. 그러면 이제 나는 해설에 마땅치 않은가? 나는 내가 좀 할 자신이 있었는데 나는 방송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해봤는데 안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욕을 먹었다고 그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보다는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만약에 내가 멘탈을 관리를 하면서 읽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읽게 되더라도 아니면 발로란트처럼 채팅창이 띄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 PD님과 제작진, 운영팀, 게임사 측 주최 측에서 그런 피드백이 오지 않는 이상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흔들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는 시작 전부터 믿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그 PD님을 정말 제 멘토로 생각을 하고 그 한마디가 제가 10년 동안 계속 e스포츠 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진짜 진심으로. 왜냐면 그때 그런 말씀이 없으셨으면 저는 계속 말이 없었을 거고 아마도 그 다음 이제 롤드컵 때 저는 통역만 했을 거예요. 인터뷰 통역만. 근데 그렇지 않아서 계속 세계대회가 있을 때마다 해설에 한국 해설로 참여를 할 수 있었고 그렇다 보니 이제 한국말로 하는 다른 컨텐츠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경험이 있다 보니 발로란트도 영어 해설로 시작을 했지만 한국어 해설까지 또 세계대회를 할 때 다시 도전을 하면서 저만의 자리를 이제 찾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꼭 발로란트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e스포츠 중계에 도전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게 아무리 뭐 큰 무대든 작은 무대든 뭐 학교에서 하는 대회더라도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귀 기울여서 무게를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부딪히면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방송이란 게 현장에 나가서 해봐야지만 성장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진짜 모두가 명심해 둘 만한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에 다 담아두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o home,